훈시도 아니고 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도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dreams. One dream is the dream you can dream with close your eyes. The other dream is you can open your eyes and you can dream. 알아들으시죠? 민지 씨? 알아들으시죠? 전부 당연하죠. 역시 여러분들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꿈을 다 꾸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꾸는 꿈, 또 다른 하나는 눈을 뜨고 꾸는 꿈. 눈을 감고 꾸는 꿈은 한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꾸는 꿈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내 인생 좌우한다니까 저기 계신 분 지금 신나서 안경 쓰신 분 막 웃고 있어. 좋아요. 나는 오늘 눈 뜨고 꾸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Boys be ambitious란 말을 누가 한지 아세요? 아시는 분? 질문이 너무 시시해요? 아 그래요? 시시하다고 하신 분 답해봐.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묻습니까? 사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거를 이 소위 말하는 더글라스 맥카스 장군이 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으로서 1982년에 태어나서 80년대를 일본 홋카이도 대학,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이야. 그 당시에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외국인 학교 선생으로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인도 미개했어요. 1870년대 중반에 뭐가 있었어요? 일본이 70년대 뭐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일본이 크게 변합니다. 그때부터 메이지 유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 전까지 일본도 사실은 이 치마나 두르고 검이나 들고 다니는 아주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말로 하면 촌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서양의 많은 교사들이 들어가 일본은 눈뜨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여기 들어와서 Boys be ambitious 하고 그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에 대해서 not for money, 돈에 대해서 환장하라는 게 아니다. Not for self-aggrandizement, 자기 성취에 대해서 환장하라는 거 아니다. Not for fame, 명예에 대해서 환장하라는 것 아니다.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누가 해석하실 분? 아무도 없어. 대충 감은 잡히는데, 예. 이렇게 하시면 뭐 지금 팔이 쫓는 거예요? 아니면 손들? 민지? 잘 못 들었어?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all that a man ought to be.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ambitious 하라는 거예요. 인간다우지라는 인성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려면은 국영수 점수 잘 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인성교육의 기반이 틀려집니다. 자신의 뿌리를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승만,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서 지금 깜방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다 위대합니다. 문 대통령님은 아직 임기가 덜 끝났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이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국민을 위해, 튼튼한 국가를 위해, 좋은 경제를 위해 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헌법에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주의다. 합법정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거나 호적에서 파내려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나의 아버지가 노름꾼이었던, 거짓말쟁이였던, 심지어 사기꾼이었던 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통령들이 이 나라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 그 나름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덕택에 우리는 1955년에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세계은행에 처음으로 가입합니다. 혹시 1955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요, 수연님? 네? 모르겠어요. 가영님? 아는 사람? 규진님? 추측도 안 돼? 추측도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전혀 감이 없군요. 1955년 여러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전쟁해도 감을 못 잡습니다. 가난이라는 걸 감을 못 잡아요. 아유 우리 가난하지 않았는데 뭐 오셔가지고 가난을 자꾸 얘기합니까? 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955년 얼마쯤이었을까? 감이 전혀 없어? 전혀 감이 없어? 1인당 지금 있는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우리? 안 들리는데? 50만원?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1인당 1년 동안 개인에게 부여되는 생활 수준입니다.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1,000만원?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제가 경산여중이 굉장히, 저도 여기 경산여중 다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경산여중 소득이 아니라 경산여중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처럼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듣는데 1인당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입니다. 여러분 세계 몇 위입니까? 12위예요. 1955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65달러였습니다. 65달러라는 건 한 달에 5달러, 한 달에 5달러라는 것은 5달러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5,000원가. 지금 농담 따먹게 할 때가 아닙니다. (50년) 만에 몇 배 늘었는가. 우리나라 총생산을 보면은 그때의 대한민국의 총생산은 13억 달러였습니다. 1조 3천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틀려도 좋으니까 대충 100억?
데가 1조 300억이라니까. 1조 3천억. 1700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훌륭한 대통령 덕택에 GNP 1인당 국민소득 65불짜리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게 됐습니다. 특정한 대통령이 잘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잘 됐어요. 대통령의 리더십, 미국의 철저한 지원, 그리고 국민의 협력. 이 세 가지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본 경험 있죠? 삼성 모르는 나라 없어요. LG 모르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1983년 미국 유엔에 박사 논문 쓸 자료를 얻으러 들어갔는데 그때는 우리 유엔 회원국도 아니에요. 얼굴 시커먼 흑인이 문지기로 써가지고 Where are you from? Are you Korean? Yes. North Korean, South Korean. 내가 남쪽 사람인지 북쪽 사람인지도 몰라. 도리어 북쪽 사람만 한국이 대한민국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그 서름 말로 못해요. 이런 성과를 얻어낸 대통령을 재과를 따져서 지금 판단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아버지를 자식들이 평가하고 비난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미국은 지금까지 45명의 대통령을 모셨지만 재임 기간 동안 옷을 벗기거나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온갖 비난과 독촉과 잘잘못을 따지지만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은 그 업적을 다 칭찬합니다. 미국 국민의 85%가 자국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정신부터 무너집니다. 경제와 안보가 무너지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전부 행복한, 하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아, 나는 꿈 없어도 안 불쌍한데. 그럼 다시 생각해봤어요. 꿈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 끝없는 호기심을 가질 때만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 죽은 세계에서 산업계의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킨 누구? 스티브 잡스. 민지가 똑똑하구만.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한 얘기 특히 유명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이에요? 설명하실 분?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뜻이야? Stay hungry, 배고프도록 그냥 계속 위장을 비워놓고 있거라. Stay foolish, 덩신같이 있거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Stay hungry, 만족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헝그리하다는 건 뭡니까? 배가 덜 찼을 때 헝그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지적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헝그리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끊임없이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stay foolish,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연구합니다. 찾아냅니다. 고민해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집 큰 사람이다? 금괴를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즐기면서 하고 그 즐기면서 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은, 잘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꿈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앞줄 여기 서너 줄, 다섯 줄은 이제 뭐 조용한 명상의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제 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I had a dream. 꿈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저도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교정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경산여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됐지만, 제가 다닐 때는 경산여고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67살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경산여고가 어마어마한 발전했습니다. 저의 꿈은 경상북도에서 제일 좋은 여고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좋은 학교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학교로 옆에 흰칼이라는 별명이 있는 경북여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내 학자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특별장학생을 찾다가 보니 김천간호고등, 신명여고 특설반 이런 데 다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좋아했어요. 돈 안 들고 이제 3년 동안 학교 다니게 됐다고. 광고 나오면 무조건 간호사하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특차를 써서 특차 시험을 쳐서 합격된 학교에 합격증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경북여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480명 시험 중에 중간 정도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지만 역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대학을 가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영어 선생이에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를 들어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한 덕택에 부속중학교 영어 선생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로 아주 대구 시내 좋은 학교를 가니까 시샘과 비난도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 시내로 들어오려면 10년 이상 선생님들은 돌다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구 시내 선생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 꿈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범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덕택에 미국에 계시는 좋은 뜻을 가진 분이 저에게 1년 특별 장학금을 줘서 미국이라는 걸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 가봤습니다. 1975년 뉴욕 공항에 내리는데 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를 제 생각으로, 저의 기준으로 가장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요새 이 러기지 끌고 갈 때 밑에 바퀴 달려있죠. 그죠? 걸어가기만 해. 그땐 그게 없어. 1년 살림살이를 가방에 다 때려였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뭘 생각했냐면, 이것 좀 편하게 누가 밑에 바퀴 달아가 파는 방법 없나 했더니 15년 후에 그게 나왔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생활이 그렇게 신나는 것만 아닙니다. 1년 장학금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집을 그냥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제가 알바이트 하던 장소니까. 미국 처음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빵이 목에 안 들어갑니다. 알바이트 하던 집이니까.
요새 한국에서는 파출부라는 용어를 쓰지만 청소도 했습니다. 남들은 보면 내가 금수저를 들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지자랑한다. 아닙니다. 돈 3만 원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올 때 내 마음속에 꽂혀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가서 시집가야 되겠다 생각 전혀 없었어요. 무조건 미국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그 꿈은 갈수록 더 굳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살림살이에 미국 대학을 내 돈으로 가는 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팔방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국 의회가 우리를 치면 뭐하고 같아요? 미국 의회 우리나라로 치면 뭐하고 같아요? 전부 주무시네? 아니면 눈 감고 동양화 감상하시는 모양인데,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뭐하고 가비니? 미국 의회가 우리나라 뭐하고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에서는 의회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도 의회라고 부르고, 미국 의회에서 1960년에 만든 게 동쪽과 서쪽의 가운데라고 해서 이스트, 웨스트, 센터를 지리적으로 동쪽과 서쪽의 한가운데, 거기가 하와이입니다. 거기에 이스트 센터를 만들고, 이스트 센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하와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 센터를 세운 미국의 목표는 아시아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와가지고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이 우수한 학생들이 각국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 왔던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가서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참모총장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각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홍보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일본식 식민주의가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 참 무섭습니다. 정말 점잖게 돈 주고 점잖게 미국이 사는 방법 가르쳐주며 서서히 물들게 하는 겁니다. 그 장학금 받고 공부할 동안 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다는 건 미쳤다는 겁니다. 미쳐가 사는 겁니다. 한 가지 목표를 5년 동안에 석사 2개, 박사 하나를 했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야, 니 여기까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2분의 1 이상이 주무시는데, 아 지겹다. 저 선배 하나 와가 뭐 지가 잘났다는 얘기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아 그거 안 들을 때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어서 저의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의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조금 가르쳐 봤습니다. 그게 내 꿈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부터 굉장히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곳을 들어갔어. 국방정책, 자원, 무기 획득, 전투력, 북한 분석하는 일을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최초의 여성 군사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같은 남성 동료들과 있으면서 좌충우돌 갈등도 많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지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게 한국 최초의 여성 국방안보 전문가가 된 겁니다. 또 내가 남학생들보다도 남자 박사들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은 건 아까 우리 김선생님이 읽다가 치웠지만,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여러분 누가 언니나 누나들 중에 들었을 겁니다. 개요대학에 가서 포스닥 박사학위 후에 공부도 하고, 방위연구소 가서 연구도 하고, 방위대학, 일본의 방위대학이라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호주 참모대학에 가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국방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가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국방을 연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국회의원 하겠다고 여의도를 쫓아다니고 명함을 나눠주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시사 360, 그 당시는 손석지 선생이 사회를 하던 겁니다. 시사 360이 아니라 시사 토론, 시사 MBC 시사 100분 토론에 발탁돼서 토론하는 걸 보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저를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한 줌에 저는 부끄러움도 없이 소신껏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군인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떨어진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겠어요, 수연님? 감사를 한다고 하도 사사건건 군이 잘못된 걸 파헤치니까 저 여자만 없으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하고 좋아하더라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나라를 위한 건 아닌데요. 그런데 제 꿈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는 네 꿈을 다 이뤘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우리한테 떠드느냐?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아픈 얘기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 정치 생물이라는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가 아닌 인간적으로 오래전부터 2002년부터 인간적인 인연을 맺어온 관계가 됐습니다. 그분의 흥과 흥망성쇠를 다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분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오해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인연도 없는 남양주라는 곳을 가서 선거를 하라는 당의 지시를 받고 가서 선거했습니다. 결론은 뻔하죠. 낙선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잃었습니다. 선거에 지고 돈 잃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꿈이 뭐야? 한 번도 저는 제 자신이 꿈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내 꿈이 뭐야? 꿈이라는 것은 무엇에 미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회에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내 꿈이 뭐야? 꿈이 없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의 환호와 박수가 비난으로 되돌아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신감, 밖에 나가기 싫었어요. 이 소위 말하는 우울증, 문 쳐닫고 있는 거,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됐습니다. 목표도 없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종족 보존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인간은 종족 보존 이상의 역할이 있습니다.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사회에, 국가에, 아니
최소한 가정이라도 의미 있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 꿈이 작든 크든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여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철저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뭐 해야지? 내가 왜 살고 있나? 공부 열심히 하면 못하는데? 이건 모두 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79년에서 84년 두 번째 미국 갔을 때, 하와이 있을 때에 제 주머니에 돈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였습니다. 물론 학생이니까 가난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해야 될 건 태산 같은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 정확한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 통장에 수천만 원 갖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아무도 안 깨네요. 수천만 원 가면 눈을 번쩍 뜰 줄 알았더니 수천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만큼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타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매달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Stay hungry.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Stay foolish.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미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쳐서 산다는 건 정신이 헷가닥해서 정신병원 가는 미쳐서가 아니고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호기심, 창의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 좋아하는 거 있어, 나 미친 거 있어, 나 담배 너무 좋아해, 나 친구 괴롭히는 거 너무 좋아해,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거 좋아해, 술 마시는 거 좋아해, 엄마한테 거짓말해가 삥땅 뜯는 거 좋아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나 이걸 미쳐서 살아. 이렇게 미쳐서 살면은 이렇게 미치게 좋을 것이 있으니, 미치게 좋은 것이 있으니, 난 정말 지금 강연하시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꿈이 있는 거야 하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의 결과가 사회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쾌감에만 미치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 자식 낳는 거, 종족 보존 외에는 동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윌리엄 클라크, 외국인 교감, 홋카이도 대학에 와서 자연, 과학, 성경, 영어, 의학 다 가르쳐준 이분이 말했듯이 인성을 갖춘 인간이 바로 바른 꿈을 꿀 수 있는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에 열정과 갈망을 쏟아붓는 에너지를 가질 때만이 이 인생은 미쳐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 인생은 꿈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불타는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 꿈을 제대로 못 찾아가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희미한 반딧불 같은 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인생은 성공이 아니에요. 미쳐야 됩니다. 김형석 박사님 보세요. 99살입니다. 아직도 그분은 열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미쳐 살기 때문에. 미쳐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미쳐 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내일이 있는 꿈을 찾는데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졸고 있다가 동참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워낙 명석하니까 자면서도 다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꿈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의 장래는 밝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온 목표는 스님께서 여기 한 300명 정도로 앉아 있다는데 300명 중에서 3명만 10년 후에 송영선이라는 사람을 찾으면서, 저도 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대단한 보람은 지금 길가 가다 의원님 하는 사람보다 선생님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반가워요. 제가 바라는 건 10년 후 이 중에 한 3사람만 길에 가다가 송영선 선생님, 그때 선생님의 강연이 제 인생에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정신 바짝 들었습니다.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오늘 강연이 대성공인 거예요. 물론 300명 다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볼 때 300명 다 그렇기를 바라는 거는 제가 진짜 헛꿈을 꾸는 거고, 진짜 꿈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